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해주시는 칼럼, 아침마다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278번째 칼럼의 주제는요. 요즘 주변에서 정말 안 들어본 분이 없을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 대한민국 주식시장입니다. 와, 정말 뜨겁죠.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어떤 주식은 몇 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마음이 좀 조급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특히 평생 성실하게 자산을 모아오신 분들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그 지혜를 찾아보는 겁니다. 칼럼이 던지는 질문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이 열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이 질문 정말 곱씹어 볼 만하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이 칼럼이 좋은 점이 뭐랄까 단순히 이 주식 써세요가 아니잖아요. 네네. 투자를 대하는 태도와 철학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모두가 한 방향으로 막 달려갈 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맞아요. 오늘 이야기는 아마 어떤 종목을 고를까 이 고민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 어떤 마음으로 시장을 봐야 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소매는 흔들리지 않고 본질을 보는 법,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칼럼이 묘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코스피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특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기가 더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칼럼에서는 이 열풍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꼽더라고요. 네네.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 의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 세계를 휩쓰는 AI 산업의 호황. 이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일까요? 이 두 가지만으로 지금의 열기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맞아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이러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거니까 시장에 돈이 몰릴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요. 그렇죠. 동시에 AI라는 건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니까 관련 기업들의 미래 가치가 복등하는 거죠. 네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시너지 혹은 광풍이에요. 아, 광풍. 정책에 대한 기대감하고 산업의 성장성이 딱 만나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번엔 진짜 다르다. 지금 이 기차에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진다. 이런 조바심, 소위 포모를 자극하는 거죠. 아, 포모, fear of missing out. 네,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이요. 네, 그게 바로 열기에 기름을 붓는 감정적인 요인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칼럼이 냉철한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 보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일수록 열기 속에서 가려진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그림자라는 표현이 칼럼의 핵심 경고를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뜨거운 열풍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 냉철한 이성으로 시장의 본질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자산을 일구어 오신 시니어 투자자분들께 이 조언을 직접적으로 건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이 화랑이 과연 탄탄한 경제 기초 체력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정책 효과와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만들어낸 거품인가? 맞아요. 듣고 보면 당연한 질문인데 이 시장의 열기 속에 있으면 이런 질문 자체를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질문을 놓치는 순간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까워지는 거죠. 칼럼은 정부가 내세우는 코스피 5000 시대, 이 청사진의 위험성을 지적해요. 목표 자체는 좋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이 건강하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과정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경제가 성장해서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억지로 끌어올린 숫자라면 어떨까요? 그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결국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투자자, 특히 시장에 마지막에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감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죠. 듣고 보니 좀 섬뜩하네요. 특히 안정적인 노후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런 시장의 급등락, 그러니까 변동성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젊을 때야 실패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자금은 다르잖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자산을 불리는 것과 자산을 지키는 것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인 거죠.
20% 수익을 낼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20% 손실을 볼 위험을 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 점을 칼럼이 아주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그걸 단기적인 유행에 맡기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여기서 더 넓은 사회 현상으로 확장되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젊은 세대들의 영끌 투자 현상이요. 아, 영끌. 네, 영혼까지 끌어놓아 주식에 투자하는 청년들의 모습. 칼럼은 이걸 불안한 경제 현실이 만들어낸 슬픈 단면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슬픈 단면. 맞는 말이네요. 사실 이건 단순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거의 포기 상태고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모으기 어렵다는 좌절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를 주식시장으로 내모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유일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처럼 여겨지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아, 건전한 가치 투자가 아니라 일종의 탈출구를 찾는 절박한 자금이 시장의 주된 동력 중 하나라면 그 기반이 과연 얼마나 튼튼할까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일 수 있다는 거죠. 희망이 아니라 불안이 쌓아올린 시장이다. 그렇죠. 그만큼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칼럼이 상당히 신중한, 어찌 보면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럼이 무조건 비관적인 시각만 제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물론이죠.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짚어주던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 확대 정책 같은 것들이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하잖아요. 물론이죠. 그건 아주 중요한 변화예요. 특히 은퇴 후에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해지는 시니어분들에게 꾸준히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은 정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현금 흐름. 네, 주가가 좀 오르내리더라도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이 나온다면 노후 생활에 큰 버팀목이 되거든요.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함께 나누는 동업자 관점의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동업자 관점의 투자. 와, 멋진 표현이네요. 그런데 칼럼에서 여기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덧붙이더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비유가 핵심을 찌르는 거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배당을 많이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배당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출처요? 그렇죠.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건 아주 건강한 구조죠. 그런데 만약 미래 성장을 위해 꼭 투자해야 할 연구 개발비나 설비 투자비를 줄여서 혹은 빚을 내서 억지로 배당을 늘리는 거라면 어떨까요? 아, 그건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네요. 그렇죠. 강장은 황금알, 그러니까 배당금을 많이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 거위, 즉 기업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요? 바로 그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나 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것, 그걸 경계해야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군요. 그래서 좋은 배당주를 고를 때도 단순히 배당 수익률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지,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배당을 할 여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칼럼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조언은 뭘까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심은 무엇일까요? 칼럼의 결론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오, 주변의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한 방을 노리는 유행을 좇지 말라는 겁니다. 네. 대신 탄탄한 실적과 안정적인 배당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하라고 조언하죠.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이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조언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칼럼이 제시하는 한 문장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투자는 속도전이 아니라 지구전입니다. 네, 저는 그 문장이 이 칼럼 전체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구전. 그런데 이걸 단순히 오래 버티면 이긴다, 존버 이런 뜻으로만 해석하면 절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칼럼이 말하는 지구전의 진짜 의미는 조금 더 깊어요. 바로 여러분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가장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라는 거죠.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무기요? 그게 뭔가요? 바로 평생의 경험으로 터득하신 삶의 지혜입니다. 아, 칼럼은 이 지혜를 투자에 적용하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떤 약속이 지켜질 약속이고 어떤 게 허풍인지를 구분하는 눈이 생기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척 보면 알죠. 화려한 말만 쓰여먹는 사람보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이 결국엔 인정받는다는 것도 경험으로 아시고요. 맞아요. 살면서 그런 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그걸 그대로 기업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미래의 비전만 요란하게 떠드는 기업과 조금은 재미없어 보여도 매년 꾸준히 이익을 내고 약속을 지키는 기업. 네. 둘 중에 어떤 기업이 더 길게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단기적인 유행이나 소음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 해안. 그것이 바로 수십 년의 삶의 경험이 주는 지혜이고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낼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최고의 투자 교과서라는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죠. 와, 인생이 최고의 투자 교과서다. 이 말은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투자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지혜와 통찰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관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희는 김형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 뜨거운 주식시장을 헤쳐나갈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한 걸음 물러선 차분한 지혜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률 경쟁보다는 평생 일군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긴 호흡의 지구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오늘 칼럼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맞아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나에게 이 자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목적? 네. 단순히 통장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목적인지, 아니면 돈 걱정 없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함인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함인지, 혹은 그저 마음의 평화와 여유를 얻고 싶어서인지. 그러네요. 어쩌면 오늘 칼럼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라는 건 바로 투자의 왜, why라는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는 그 순간부터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